시행사와 관리업체는 입주 과정에서 소유자들이 날인을 해야 되는 서류에 방금 보신 사례처럼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끼워 넣어서 많이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위임장에 백지 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 권한에 의해 기재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신중히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장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판례 법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을 했던 하급심 판결을 볼 텐데요. 먼저 위임장의 수임인 란을 관리업체가 보충해서 작성한 경우에 그 위임장을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105명이 있는데 모두 위임장을 통해서 결의를 했고, 105개 위임장 중에서 78개는 이땡땡이, 22개는 이 네모가, 그리고 5개는 의장이 수임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당 위임장들을 실제 누가 진구했는지 알 수 없고, 두 번째, 위임장에 위임받는 사람으로 기재된 필체는 대부분 위임인의 필체와 다른 반면, 세 번째, 각 위임받는 사람별로 그 필체가 동일하고, 여기까지 말하는 것은 수임인 란에 기재된 필체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임받을 사람 항목을 공란으로 두었다는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위임받은 사람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해서 진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위임장들은 실제 위임장을 진구한 사람이 모두 위임인 표시 없이, 그러니까 수임인 표시 없이 받은 다음에 위임받을 사람 란에, 즉 수임인 란에 일괄적으로 이 땡땡이나 이 네모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위임장을 진구한 사람이 위임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재위임한 것과 다르지 않는데,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의 위임까지 허용했다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수임인란이 공란인 위임장들을 진구한 사람이 그 위임장의 수임인 부분을 일괄해서 보충한 경우에 위임장을 진구한 사람이 위임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재위임한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의 위임까지 허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임장이 무효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임장에 백지 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 권한에 의해서 보충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방금 보신 판결과 반대로 본 판결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관리인 선출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임인이 관리소장으로 된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수임인이 공란으로 된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달라 라는 내용이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집합건물 0호의 구분소유자 P는 수임인란이 공란으로 된 위임장을 작성해서 P고 C 관리단에 보냈고, 당시 관리소장이던 H가 P의 의결권을 위임장으로 대신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관리소장인 H가 수임인이 공란인 P의 위임장을 사용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한 위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방금 보신 사건에서는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에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은 위임장을 관리단으로 보내달라,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구분 소유자가 수임인란이 비워진 채로 위임장을 관리단으로 보냈을 때는 그 수임인란을 보충할 권한까지 관리단이나 관리소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즉 위임장에 백지 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 권한에 의해서 보충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상에서 본 것처럼 법원은 정당한 보충 권한에 대한 위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백지 보충된 위임장을 유효로 보고, 그러한 정당한 보충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무효라고 봅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번 상담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본 사안에서 관리업체는 키 불출 과정에서 수임인란이 비워져 있는 그런 위임장의 소유주들로부터 사인을 받아서 나중에 그 수임인란에 관리업체 쪽 사람을 수임인으로 기재를 하고, 그래서 이 위임장을 관리단 집회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관리업체와 긴밀하게 연관된 인물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관리업체는 위임장을 진구하면서 자신들이 그 수임인란을 보충해서 기재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구분 소유자들이 키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사인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키를 받기 위해서 그냥 사인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그 위임장은 관리사무소가 아닌 관리단으로 제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리업체는 정당한 보충 권한에 대한 위임 없이 그 수임인란을 보충해서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임장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무효인 위임장을 제외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것이 아니게 된다면 관리단 집회까지도 무효가 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 관리인은 적법한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분들께서는 5분의 1의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신속히 관리단 집회를 직접 개최하시고 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리업체가 수임인란을 비워둔 채 위임장을 진구하고 이를 사용해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위임장의 효력이 있는지, 관리인 선임은 적법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제시한 저희의 법률적 분석과 해결책은 이 건물에 국한된 것이고 각 건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과 해결책이 달리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관리단 집회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